12년 다닌 직장 퇴사하고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우선 본인 소개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순댓국 장사를 하고 있는 조현명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몇 년 하셨죠? 저는 12년 했어요. 아, 12년 하시다가 네네. 어떤 직장 다니셨죠? 저는 대학에서 근무를 했고 네. 교직원이라는 이제 신분으로 행정본부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대학 교직원이라고 쉽게 이제 부르는데. 네. 꽤 좋은 직업을 12년이나 다니시다가 퇴사하시고 식당을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원래 부모님이 뭐 순댓국 장사를 오랫동안 좀 하셨었고 네. 제가 이제 12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조금 뭐 승진도 운이 좋아서 좀 빨리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은퇴를 앞둔 이렇게 선배들을 보는데 선배들이 이제 급여도 볼 것이고 끝난 다음에 나가서 할 일들을 고민하는 걸 보잖아요. 제가 그럼 저게 내 나중에 모습인데 미래에 좀 희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거면 이건 내가 내 사업을 좀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 에너지로? 근데 퇴사하시고 네. 식당을 하시면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있죠. 어떨 때 후회를 하셨어요? 일단은 12년 동안 사무직이었잖아요. 네. 몸 자체가 다른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엄청 많은 힘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주말이 없는 삶이잖아요. 주말이 없고 연휴가 없고 막 이렇게 남들 놀러 갈 때 못 놀러 가고, 그리고 사장님들 뭐 쉬는 날이 가게 휴무가 있으면 쉬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쉬질 못하니까 쉼이 없는 이제 삶을 사는 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때는 약간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도 가지셨나요? 사실은 뭐 문득문득 이제 힘들 때는 그런 이제 뭐 이게 돼지머리 삶고 이러면 여름에 또 굉장히 더워요. 편하게 앉아서 일할 때가 그때 좀 좋았는데 네. 괜히 나왔나?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좀 더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사하시면서 진짜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좀 크게 좀 와닿았을 때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의 얘기인데 아침에 보통은 한 뭐 5시, 4시, 5시, 6시 전후로 나가요. 나가서 머리 삶는 물 올리고 육수물 뭐 올리고 그날 그 점심에 쓸 돼지머리 한번 빼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씻어요. 씻고 점심 장사 하러 나가요. 그게 한 2시까지 피크 시간이니까 그게 끝나고 다시 밥을 좀 먹고 그때 첫 끼 이제 먹고 네. 집에 와서 소파에서 한 2-30분 잤어요. 제가 쪽잠 같은 거를 다시 이제 저녁 장사 하러 나가는데 순대를 그 중간에 만들어요. 그 작업을 한 2시간 또 해.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한 뭐 9시 10시 근데 이제 뭐 그때 딱 끝나고 나서 또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장사 건프로 유튜브 채널도 보고 막 자영업에 도움되는 것들 공부하고 이러면은 거의 뭐 한 12시 1시 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진짜 거의 뭐 많이 못 잤어요, 진짜로. 와, 그렇게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몰두해서 한 거는 저는 한 2년 반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럼 잠도 진짜 하루에 한 4시간? 그 정도 잤어요. 5 4시간. 시간? 네, 4시간. 많이 자요, 5시간. 5시간. 이제 중간에 쪽잠 한 번 있는 네, 거고 그렇게 한 2-30분 자고. 진짜 후회하셨겠네요. 근데 아내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퇴사하실 때도 네, 네. 괜찮았어요?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사할 때가 2021년 5월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는 코로나 때 장사를 한다고. 딱 나간다고 했을 때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남들이 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니까 네. 그래서 좀 약간 쉽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부모님 가게를 받아서 좀 장사가 쉬우셨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직접 다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때가 매출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말 지금 뭐 매출 한 3,00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편하게 가서 이어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다 모든 거를 직접 하는 집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하는 건 없고 어찌됐든 어려운 일들을 좀 배우면서 제가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퇴사하시고 장사를 하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퇴사하고 장사한 지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5년 차. 4년 됐습니다. 그럼 4년 차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적응이 되게 쉬운 거죠, 이제 사실은. 쉬운 것보다는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좀 일이 괜찮은 거죠, 지금. 그럼 그때 처음에 퇴사하고 가게를 맡고 했을 때보다 그 뒤에 가게가 더 잘 됐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출이 제가 나오고 나서 2023년에 한 5배 정도 매출이 1억 6,500 정도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직장만 12년 다니신 행정직 컴퓨터만 하시던 분이.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네. 본질도 괜찮은데 이거를 알리는 방법들이 서툴잖아요. 그렇게 다 만드는 집인데 이거를 알려서 오게끔만 하면 재방문율이 높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1억 5천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계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매체 출연이 좀 컸고 사실은 아, 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매장 뒤에다가 공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절에 밀키트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네. 하나는 대량화를 한번 이걸 시키고 싶다. 대량화가 좀 되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공수가 줄어들고 빨리빨리 공급이 되니까 뭐 손님들한테 나갈 때도 어떻게 됐든 조금 빨리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니 일반 순댓국집을 한 게 아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쵸, 이제 매장 하나인데 온갖 것들을 다 하셨네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매장이 40평 정도 되는데 매장과 똑같은 규모의 40평의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보통은 직장 퇴사하고 장사한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말리는 게 보통이고, 그럼 대표님도 퇴사하고 장사하셨는데 힘드신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또 퇴사하고 장사한다고 하시면은 그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사실은 내 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요. 딱 퇴사하고 나와서 내 업을 하는 순간은 인생에 대한 책임이랑 내 가족들 생계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정말 요즘에 더 어려워졌고, 자영업이 철저한 준비 없이 진짜 퇴사하게 되면은 아예 직장을 다니는 게 기회비용적으로 훨씬 저는 추천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철저한 준비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죠. 사실은 공부. 저는 부모님이 오래 장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다 만들고 정직하게 하는데 왜 대박하게가 안 되지? 장사 스킬이 없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응대에 대한 스킬이 떨어지거나, 마케팅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신규 방문은 어찌됐든 길 가다가 로드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어찌됐든 검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신규 방문을 유치 못하는 거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저는 3-4시간만 주무시면서 이제 그걸 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쉽진 않겠네요. 그러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깥은 정말 얘가 내가 안에서 했던 거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은 해야 결과물로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미쳐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좀 미쳐 있었어요. 내가 퇴사하면 대한민국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하신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제반적인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변화 노트라는 걸 썼어요. 하루에 내 가게에서 하나만 변화시키자. 매장 안팎으로.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걸로 이제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매장 포장 봉투가 조금 너무 밋밋하네? 그럼 그거 조금 예쁜 걸로 바꾸든지. 빗자루가 저기 보이는데 빗자루 그 이가 많이 없어서 철물점에서 교체했어. 그것도 하나의 변화로. 뭐 그것도 변화로 친 거예요. 저는 내 나름대로 스스로 그냥 내가 오늘 또 변화시켰다. 그럼 1년에 365개를 변화시킨 거고, 예. 3년이면 거의 1000개가 넘는 그쵸. 걸 변화시킨 거구나. 그렇게 지금 완성된 게 신조옥미. 근데 지금 또 가맹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직영 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2월 초에 2월 10일 정도에 오픈하는 매장까지 하면 직영점 5개예요. 매장이 5개 네,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계시고, 매장. 가맹점 몇 개나 되세요? 이제 오늘자로 계약 기준으로 해서 32개가 됐어요. 와, 정말 많이 확장이 됐네요. 왜냐면 퇴사할 때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어때요? 순대로 좀 1등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아직은? 네, 가야 됩니다. 갈 길도 멀고 보완할 것도 많고 해서. 신조옥미는 무언가 좀 특별한 게 있나요? 권프로님 혹시 순댓국 드시잖아요. 좋아하죠. 예전에 시장을 가보셨죠? 네, 풍경이 기억나세요? 풍경 기억나죠. 그 오래된 시장의 앞에서 할머니가 육수로 토렴을 하고 있고, 그렇죠. 순대랑 고기를 거기서 김 나는 거 김 막 감아서. 나고 있고. 저는 그 정서가 순댓국의 제1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매장에 구현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그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랑 제일 차별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매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육부라고 하죠. 네. 예를 들면 고깃집이 예전에 막 육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밥집은 그런 집들이 드뭅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픈 키친으로 구현해서,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다 거의 전 가맹점이 다 오픈 키친이고 거기서 머리를 삶고 육수를 해서 거기서 나가요.
아니, 보통 그 국밥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이제 원팩으로 해가지고 보통 다 배송이 되잖아요, 본사에서. 근데 지금 신종민은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거기 아닌 거. 완전 원팩은 아니에요. 직접 예전에 본점에서 했던 애 공수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발골 뼈 빼는 것도 지금은 없고 본사에서 빼서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던 예전의 전통의 방식들을 최대한 구현해서 퀄리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객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렇게 구현을 좀 했어요. 그럼 매장에서 직접 삶는 것 자체에서도 약간 특별함이 있네요. 보통은 다 삶아진 거를 이제 냉동 원팩으로 와서 슬라이스거나. 예. 저희는 좀 제가 정의 내린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중에 제가 스스로를 그냥 우리 브랜드는 3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세대 프랜차이즈 브랜드. 1세대가 지역명을 딴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2세대는 거기서 조금 발전돼서 깨끗한 매장을 되게 모토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걸리는 게 뭐 24시간, 12시간, 삶은 육수, 가마 하나 걸고, 이런 것들, 그리고 메뉴에 힘을 좀 준다든지, 뭐 얼큰한 거, 뭐 아니면 어떤 편백찜이 뭐 이런 거 뭐 해서, 이런 세대들이 이제 2세대고, 제 스스로 3세대는 제가 정의한 건 고객 친화적, 고객 경험적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장에 있던 정서를, 고객들한테 정서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국밥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회사 퇴사하고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7, 8천 원짜리 한 그릇 먹고 가는 거 돈이 되냐, 고깃집이나 이런 걸 해야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수익도 좀 그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그렇죠. 이제 매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국밥은 지금은 거의 이제 10,000원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고깃집을 비교를 하자면 되게 답답한 매출일 수 있어요. 회전을 생각했을 때는 고깃집은 진짜 막 술도 마시고 막 비싸기도 하니까 한 바퀴 1회전에 뭐 150이면 얘는 50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한데, 나죠.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국밥은 새벽도 가능해요. 새벽에도 가능하고, 뭐 점심은 당연하고, 저녁에도 이제 끝나고 와서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만약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매장이면 저희 본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좀 철학이 제가 있어요. 한 끼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러 오는데 시간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딱 왔는데 순대국밥 먹으러 왔는데 브레이크 타임. 무슨 순대국집 브레이크 타임이 어딨어? 이게 무슨 경양식집도 아니고 배고픈데 한 그릇 먹어야지 내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점은 제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직영점들은 거의 다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3시가 됐던 4시가 됐던 저희 어머니가 하는 표현이 가랑비 옷 젖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 조금 하다 보면 포스 봐 있으면 이제 매출이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구나. 예. 그러면은 이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건데, 테이블 단가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테이블당 23,000원에서 26,000원 사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높네요. 저희 브랜드는 정식 메뉴가 많이 나가요. 얼마예요? 3,000원 추가하면은 고기랑 내장이 14점이 나가요. 그러면 혼자 오셔도 13,000원짜리 먹겠네. 두 분이 오시면 정식 하나, 국밥 하나. 그러면 이제 예전에 대표님은 막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는데 가맹점주님들도 뭐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잠은 좀 잘 수 있나요? 무조건. 장사하면은. 그래요? 그 시스템이 마련돼 그런 있나요? 불합리한 시스템을 대표님만으로 충분하다. 제가 겪었으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매장이랑 비슷합니다. 11시 오픈하면 10시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준비하면 충분히 점심 장사하고, 대신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육부를 통한 정식 수육 제공은 하루에 이제 4번 삶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처리에 거의 그거 돼지머리를 한 마리 생두를 삶아서 발골하는데 거의 한 9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은 7분, 8분으로 제가 줄여놨어요.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것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수안지구 점주님이 이제 처음 퇴사하신 점주님인데, 처음이시죠. 외식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데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순대국밥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운영하기에는 나 좀 존심 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었어요. 저도 약간 여기 고깃집 되게 소고기 팔고 있고 막, 네. 그죠? 막 멋있게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메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있어서 매출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식이 요즘에 많이 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고깃집이 워낙 포화 상태니까. 두 번째 가맹점 점주님도 두 분이 20대예요. 그분들 족발집을 했던 분들인데, 족발집 하셨던 네, 분들인데 하다가 순대국밥 과감히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 거 보고 그분들이 고깃집이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었어요. 고깃집 창업을 알아보다가 저희 걸 알아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보면은 젊은 분들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판단이 빠른 분들은 고깃집 포화 상태고 내가 진입하기 너무 어렵고, 약간 한식으로 눈을 돌려서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요즘에 점심이 일단은 받쳐주고 저녁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밥집은 어느 동네나 생기면은 기본 빵이라고 하죠. 기본 빵은 사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국밥집이라서 좀 나는 존심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잖아요. 젊은 분들. 진짜 이게 이제 창업은 지금 여기 지금 다 20, 30대 분들 많이 앉아 계시죠. 창업이 이제 생존입니다. 국밥집 하겠어요? 고깃집 카페 하시고 싶죠? 카페에다 닫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창업 현실이라 내가 멋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말. 남들이 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선을 어찌됐든. 사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국밥집 막 맨날 기름 냄새 배고 네. 막 맨날 지저분하게 네, 네. 막 일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의 뇌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엄청 저는 팩폭을 날리는 편인데 엄청 돌려서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한번 창업해 보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깃집이랑 카페 다 경험하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좀 되는 창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신종미가 지금 전국에 한 30개 이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가맹점이나 뭐 직영점이 매출 평균 같은 게 좀 나와 있나요?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12월 자료를 보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의 모든 매장의 평균은 12월 매출 기준 9,8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높은데요? 직영점만이 1억 3,400인가니까 직영점을 이제 뺄게요. 빼고 직영점이 좀 잘 되는 편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저희가 데이터 구분해 놨어요. 신규 창업, 업종 변경. 신규 창업 1억 3만 원이더라고요. 업종 변경 7,800만 원. 왜냐면 이제 다 꾸며서 가진 않고 업종 변경은 그래도 거의 살릴 거 살리고 그리고 이제 입지를 저희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미 돼 있는 데다가 하는 거니까. 어디 흠이 져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가서 해드린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7천이면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한 7천 정도 팔면은 얼마 정도 남아요, 대략? 저희가 구간별로의 수익률이 있는데 세금 전후로 23에서 25% 정도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제 점포별로 임대료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상회할 수 있고. 와, 그러면 그래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밥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딱히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신종미에만 있는 메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시그니처가 보양순댓국이라는 게 저희 이제 간판에 걸려 있거든요. 이제 고사리 순댓국이 있어요. 토핑식으로 고사리가 올라가져 있는 건데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애칭을 갖고 있잖아요, 고사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양순댓국의 포지셔닝을 잡았고, 그리고 한 메뉴는 또 상황 버섯으로 육수를 낸 그 순댓국이 있어요. 그건 더 비싸요, 그러면? 그 조금씩은 더 비쌉니다. 얼마예요? 상황 순댓국은 12,000원. 그냥 고사리 얼큰 뭐 고사리 순댓국은 11,000원. 아, 뭐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많이 비싸진 않죠. 그게 그럼 좀 더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막 주말 같은 때는 더 많이 나가고 상권에 따라서 약간 뭐 관광지에 있는 사건들은 무조건 그거 드시고. 그러니까 국밥인데 보양식이라는 컨셉을 씌운 거구나. 되게 좋은데요. 좀 카테고리를 떼어내서 다른 카테고리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사실 직장 생활을 12년이나 하시다가 퇴사하고 장사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중간에 뭐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식사를 하지 말고 장사를 바로 했었어요. 12년이나 그게 너무 아깝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장사에 투자했으면 아니 근데 이제 그때는 간절함이 없어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퇴사하고 장사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말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또 퇴사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의 희망을 주자면 어떤 조언을 좀 줄 수 있을까요? 퇴사 전부터 오랜 기간 저는 1년 넘게 준비했어요. 내 스스로 장사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런닝 하면서 그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체력 관리도 하신 거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니까 입문 서적들 외식업 다 읽고 영상도 이제 그때는 유튜브에 또 여러 채널들이 있었으니까 다 읽어서 메모하고 스킵해놓고 내가 적용시킬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스킵들을 해놓고. 아니 대표님이 그 순대의 진심이라는 거를 이제 언제 알았냐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근데 순대국밥 집만 가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사이트 있었어요.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전국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간 데는 100군데 넘어요. 이 정도 안 할 거면 사실은 퇴사하고 창업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적어도 내가 그 메뉴로 그 지역에서 1등은 한다는 정신무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국밥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래도 아직도 고깃집 창업이나
카페가 이제 전국에 10만 개인데 이제 11만 개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계속 과열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창업을 하게 되면. 근데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니까 어쨌든 뭐 그 와중에도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시장을 바라본 결과는 자본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빵빵하게 자본금이 있어야. 이게 지금은 소자본 창업으로 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너무 옆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대신에 대형화, 기획된 매장, 자본력이 투여된 매장들은 그거 갈 걸 다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게 하니까 그런 시장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고깃집, 카페 이런 시장들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외식업 하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럼 뭐 이왕 나오신 김에 신종미를 창업하면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또 어필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대표로서. 사실 뭐 순댓국집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고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또 그에 비해서 다른 타 메뉴 그런 고깃집이나 이런 데들보다는 덜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좀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 있진 않아요. 이제 막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식 쪽을 좀 보시고 그 중에서도 뭐 순댓국밥을 하신다 했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뭐 생각하신다면은 여러 군데를 비교하시되 저희 것도 한번 봐주시면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얘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브랜드를 전개해나가고 있구나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가맹점주는 우리도 거절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거절한 점주님들 몇 분 계세요. 진짜요? 왜요? 그냥 이렇게 막 오토 직원 세팅 다 점포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희가 권고 드리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 매장에 대한 걸 알려면 일단적으로는 다 이 모든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맡길 것 같은 분들 막 이렇게 외국인 쓰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데 이 옆에 차리는데 얘네가 막 하면 돼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면 그런 느낌이 와요? 보죠. 미팅 해보면 느낌이 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선호하는 건 좀 간절하신 분들 선호 많이 해요. 간절하신 분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종 변경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화를 하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생각나고 저의 초창기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미 많이 이제 실패를 하신 거예요. 자존감도 엄청 바닥이시고, 그렇게 대화를 했을 때 이게 브랜드 하나를 뭐 출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분한테 좀 도움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 업종 변경하면 돈이 조금은 들지만 그것들조차도 본사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도약했으면 좋겠다. 그분도 어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그게 어디 지점이에요? 그게 이제 광교 상현이라고. 잘 되고 있어요. 평소에는 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50에서 60, 1,500 정도 나왔겠죠. 근데 지금 12월에 8,600. 정말 다행이다. 그런 분들은 잘 너무 되셔서. 잘 되신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에 어떻게 좀 점주들과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브랜드가. 근데 요즘 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나오신 김에 장사건프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이 카메라 보고 좀 힘 있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했으면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근데 워낙 요즘에는 매체도 그렇고, 건프로님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입문을 어쨌든 뭐 이렇게 책이랑 채널로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지만 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면은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변화 노트 썼다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사실 그거 작은 실행들인데 그게 그렇죠. 모여가지고 어쨌든 그게 1년 2년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신종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받으셨으면 뭐 너무 좋겠고. 근데 진솔하게 얘기해 주신 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 경험을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달됐으면 좋겠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좀 힘내서 2026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